제주 동부 지역에 시간당 6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차량이 고립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면서 자본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의 비판에 대해 제주도는 적법하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예정자의 범죄 경력과 함께 전문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 시내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갈등을 빚다 폭행 사건으로 비화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구자읍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성산 지역에는 낮 한때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건물이 침수되고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세찬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금세 물바다로 변했고 달리던 차량들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차량이 고립되면서 119 대원들이 나서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잎이 돋기 시작한 콩밭은 물이 가득 차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많은 물이 고이면서 밭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감귤하우스도 상황은 마찬가지. 순식간에 들어찬 물에 농민은 물코를 트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비가요 오기 시작하니까 천둥하면서 막 우박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물코도 트고 뭐 바가지는 해봐도 소용도 없고 막 놀래서. 성산읍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시작된 건 낮 12시쯤. 1시간 만에 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기상청은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곧 호우경보로 대치했습니다. 비는 오후 3시간 넘도록 이어졌고 3시간 동안 성산 지역에 기록된 강우량은 120mm. 같은 시간 인근 구자읍 강수량은 13mm에 그쳤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차량이 고립되고 곳곳이 침수되면서 소방당국에 접수된 피해만 모두 14건. 성산 일출봉 등산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영주산에서 물이 합쳐져가지고 이리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침수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6가구 정도는 물에 다 침수되고 식당도 다 침수되고 해서 이제. 기상청은 폭염 속 대기 불안정과 지형적 영향으로 소나기 구름이 급격히 형성된 데다 비구름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법적 행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자본 검증을 하고 있다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의 비판을 제주도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철저한 자본 검증 방침을 재차 강조했지만 검증을 위한 구체적 일정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자본검증 방침에 원도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정말 법치와 국가이고 이건 정말 너무나 무정부를 할까 뭘 할지 어여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가 이에 대해 자본검증은 통상적으로 이뤄져 온 행정 절차라며 반박했습니다. 다만 오라단지는 자본 실체에 대한 도민사회 우려가 커져 환경 영향평가 동의안 절차 전에 실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도민의 입장을 또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증을 먼저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사업자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그쪽에 그런 과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은 행정 절차 초기 단계에서 자본 검증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9월에야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데다 오라단지 자본 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조차 윤곽을 잡지 못한 상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 규모, 범위 그런 게 필요한지 저희들이 실무 내부적으로 유관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로부터 지금 좀 자문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본 실체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은 확산되는 가운데 검증을 위한 일정조차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해상풍력지구 입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상풍력지구 입지 기준에 제주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도 않아 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지구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어 도덕성 문제와 함께 각종 갈등 문제 해결 방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범죄 경력입니다. 지난 1998년 음주운전을 했다 면허 정지에 벌금 70만 원을 냈고 2001년에는 추돌 사고 뒤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덕성들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다른 시민들과 도민들과의 소통하는 속에서 가장 큰 신뢰들을 쌓으려면은 이 참신한 도덕성이 보장받아야만 그 문제들을 소통 창구로서 할 수 있다고. 전문성 검증도 관건입니다. 제주도가 농민의 의장을 지낸 안 후보를 정무부지사로 내정하며 1차 산업을 정무부지사 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입니다. 강정마을과 제2공항 문제 등 산적한 갈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정무부지사로서 이렇게 제주 사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갈등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의지, 그리고 도민 사회와 소통해야 할 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정치 노선이 다른 안 예정자를 정무부지사로 내정하면서 지방선거용 인선이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 특히 3선 도의원 출신인 예정자에 대한 도의원들의 검증 수위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달 동안 수학여행단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 점검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숙박업소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뉴스호스텔 식당 등 6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공중위생법 위반 등으로 4곳을 형사 입건했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 시내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 위해 평소에도 갑질을 해왔다는 반면 입주민은 우발적 사건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주민인 50대 남성이 경비원과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칩니다. 이러길 여러 번 충격을 받은 경비원은 뒤로 밀려나면서 휘청거립니다. 주차 규제봉을 설치하는 것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경비원을 폭행한 겁니다. 그걸 또 올 때 술 먹었어요. 예. 치고 맺히면서 이제 그 경비사 와서 근무하라. 그래서 밀개인 경기가 왜 끼어드냐 그런 식이거든요.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일부 입주민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하소연합니다. 아파트 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자신들을 내쫓으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수차례 이제 뭐 언어 폭행은 뭐 물론이고 그냥 참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참아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점점점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폭행의 정도가 심각해서 이제는 좀 위험까지 느낄 정도로.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측이 동대표 등 일부 입주민의 말만 따르고 자신들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자 불만이 쌓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갑질에 의한 폭행에 저는 이제 입주민이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제시해도 저를 무시하길래 그런 상태에서 제가 화가 나서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입주민 2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해 갑질 논란이 경찰 조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일선 소방서의 응급 구조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동부 소방서와 서부 소방서를 감사한 결과 119 구조대에 각각 응급 구조 인력 11명이 배치돼 최소 정원 기준보다 5명씩 모자랐습니다. 또 운영 물품 구입과 관리가 부실하고 의용소방대 민간보조 사업비 집행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모두 7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모레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과 어제 6차 조정회의를 갖고 근속수당 신설과 급식보조원 월급제 전면 시행 등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이 개선안을 내놓지 않아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파업이 이뤄지는 모레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일선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제주 해사고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오늘 열린 제주도 교육청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제주 해사고 설립은 정부 설득이 우선이라며 제주의 선박 등록 특구 제도를 유치 전략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 정원 운영 특례 신설 등에 대해 중앙당의 협력을 건의하겠다며 교육청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제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제주도가 엉터리 여론조사로 도민을 속이고 있다며 시민복지타운은 광화문 광장처럼 제주의 상징 같은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산 닭과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마을에서는 제주산 닭과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 교래리 마을회관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주민과 관광객 400여 명에게 삼계탕을 제공하는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75도 이상에서 5분 동안 가열하면 모두 사라집니다. 제주 은갈치가 20년 만에 대풍을 맞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위판된 갈치는 2,900여 톤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